이번에 아이폰 새로 사려던 분들, 잠깐만요. 가격이 대당 $200,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값을 꾹 눌러왔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요? 환율 때문이 아닙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이든 게임기든 안에는 D램이라는 기억 장치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가 잠깐 일할 때 쓰는 작업 책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AI가 이 D램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면서 시중의 물량이 동나버렸습니다. 그러니 값이 뛰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아이폰,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가격으로 넘어온 겁니다. 한동안 값싼 중저가 폰이나 노트북은 시장에서 보기 어려울 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러분 주식 계좌에 있습니다. 지금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에 상상도 못할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구글 한 곳이 올해만 약 260조 원, 삼성전자 1년 매출에 맞먹는 돈을 건물 짓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겁이 납니다. 저 돈을 대체 언제 뽑느냐, 저러다 회사가 휘청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빅테크가 왜 미친 사람처럼 돈을 붓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 지갑과 주식에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사고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설계입니다. 먼저 아주 유명한 투자 이야기 하나. 1972년 워런 버핏은 시즈 캔디라는 초콜릿 회사를 삽니다. 수익률이 끝내주게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초콜릿은 더 팔 곳이 없었습니다. 돈은 잘 벌지만 더 커질 수가 없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핏은 그 돈을 들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BNSF라는 철도 회사요. 초콜릿 팔던 사람이 갑자기 철도라니. 게다가 초반엔 철길 깔고 차량 고치고 창고 짓느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다들 버핏이 왜 저러냐고 했죠. 수익률로 치면 초콜릿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철도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수익률은 낮아도 버는 돈의 절대 크기가 훨씬 컸어요. 지금 구글이 딱 이겁니다. 구글이 지금까지 뭘로 돈을 벌었죠? 검색 광고입니다. 이 사업 수익률이 80%가 넘습니다. 100원 벌면 80원이 남는, 세상에 이런 꿀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구글은 이 꿀단지에서 나온 돈을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공장에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빅테크는 원래 천재 개발자가 코드 짜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조용히 건물주로 변신하는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 새를 놓는 인프라 회사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빅테크가 돈을 펑펑 쓴다는 사건만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엔 건물주로 갈아탄다는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 정말 돈이 될까요? 여기 소름 돋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가 콜로서스라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들어간 돈이 약 36조 원. 처음엔 자기네 AI를 키우려고 지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거 남네, 새나 놓을까 하고 남는 공간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AI 회사 엔트로픽이 1년에 20조 원, 구글이
11조 원어치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다 합치니 연 37조 원. 지을 때 든 돈이 36조였는데 1년치 월세만으로 그 돈을 통째로 뽑아버린 겁니다. 36조를 들여 지은 건물이 딱 1년 만에 본전을 뽑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병목 때문입니다. AI에 쓸 반도체만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걸 꽂아서 돌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세상에 부족해졌거든요. 방이 모자라면 월세가 뛰듯이 데이터 센터가 모자라니 임대료가 폭등한 겁니다. 자, 그럼 머스크가 1년 만에 본전을 뽑았다면 구글은 못 뽑을까요? 데이터 센터에 월세 낼 사람이 줄을 서 있는 한 이 건물들은 결국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돈 먹는 하마처럼 보이던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 알짜 건물이었던 거죠. 이게 투자자들이 놓친 반전입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테슬라가 메가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컨테이너 하나 크기에 반도체와 배터리, 냉각 장치까지 다 넣어서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바로 돌아가는 조립식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걸 어디다 두느냐? 전국에 깔아놓은 전기차 충전소에 둡니다. 왜 하필 충전소일까요? 충전소엔 이미 강한 전기가 들어와 있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형태의 전기도 준비돼 있고 무엇보다 새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땅과 전기가 이미 세팅된 자리에 데이터 센터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웃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서 막혀있던 물꼬가 확 트이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쉽게 꺾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줄줄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이 산업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 돈으로 기업들이 서로 사고 합치는 인수합병 소식이 앞으로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자본과 산업이 하나로 묶이는 거대한 판이 짜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면 될까요? 앞으로 빅테크가 돈을 너무 쓴다, 데이터 센터는 거품이다 하고 겁주는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그 데이터 센터에 월세 낼 세입자, 즉 돈 내고 빌려 쓰겠다는 고객이 붙어 있는가입니다. 투자 금액이 아무리 커도 그 옆에 장기 임대 계약이나 선주문이 나란히 붙어 있다면 그건 낭비가 아니라 건물주의 투자예요. 반대로 세입자 없이 건물만 덜컥 올리는 곳이라면 그때는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큰 투자 숫자에 놀라기 전에 바로 옆에 계약된 수요 숫자를 같이 보는 습관. 그거 하나면 이 시끄러운 뉴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무섭게만 들리는 경제 뉴스 속에서 스스로 판단할 힘을 찾으려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가 작은 지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